안녕하세요. 12월의 첫날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의 600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과 함께 그에 따른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시죠.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이쪽으로 이슈가 쏠리지 않을까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출범 소식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다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 허용 소식, 또한 전자화폐 도입과 관련된 내용과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효성TNC, 코리아센터, 인탑스, HL사이언스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 코렌, KPM테크, 문배철강, 인콘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제 리포트로 소개해드린 LS의 모습이 좋았다. 한원시스템과 만도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근당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큰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수 관련 아시아나 IDT라든지 에어부산, 항공주와 여행주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향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오르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양쪽 모두 상승하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컨택트와 언택트 50대 50으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택트 쪽에서 보면 메가 ECS와 같은 그런 코로나 인공호흡기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제2차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컨택트 쪽에서는 항공과 여행주,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에 크게 베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 소비주가 있을 것 같고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2차 흐름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요, 모더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존슨앤존슨 관련해서 앞으로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에 따라 이미 많이 인콘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상대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물동량 개선 측면에서 조선이 좋을 것 같고, 화학과 정유 쪽도 좋고요. 철강 쪽에 오늘 흐름이 나오면서 철강 쪽에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토픽을 뽑아보자면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참 좋은 여행, 효성TNC, 현대미포조선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의외로 기관이 많이 매수에 동참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시장이 되었다. 다시 한번 개인들만 매수를 크게 담아가면서 앞으로 더 상승 탄력을 이끌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장 이후에 백신의 기대감에 따른 또 다른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물론 중화권도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중에는 마이더스 AI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마리화나 업체와 MOU 체결 소식에 강세를 띠고 있다.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성 첨단 소재라든지 세미콘 라이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이더스 AI가 미국의 마리화나 관련주로 또다시 엮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엠플란트와 함께 MFM 지분 취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재배 및 추출 시설을 갖춘 업체로 엠플란트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양사는 지분 매입 가격 등 제품 구매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연내 본 계약을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요, 마이더스 AI는 실질적으로 마리화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추진하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이슈에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미국 내 시장이 더 확대되는 것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마이더스 AI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제철이 오늘 나왔는데요. 바로 항균기능 강판 출시에 따라서 급등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KG 동부제철 우선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분기 매출액 5,870억, 영업이익 339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균과 열차단 기능을 추가한 냉동 판넬용 강판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 제조업체의 KG 동부제철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미 특화된 스노우 크리스탈 엠보스 강판을 출시했는데요. 계속해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항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까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품군 개발로 인한 업
업계의 큰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쟁사와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내용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직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2021년 6월 1일까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을 하였는데요. 2024년 매출을 목표로 30조가 목표라고 하네요. LG화학의 배터리 법인인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배터리 개발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설립된 독립 법인인데요. 신설 법인은 배터리 제조 판매 사업을 넘어서 배터리 케어리스 충전, 재사용 등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매출 목표는 지난해 전지사업부문 매출인 8조 원을 넘어서 올해 13조 원, 2024년까지 30조 원 이상으로 목표를 잡은 만큼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까지 성과들보다 더 위대한 목표를 만들어 나가자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자는 내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IPO를 서두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7,000명, 해외 15,000명 등 약 22,000명이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기존 전지사업부 소속 직원이 6,500명이 이미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소속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혁신적인 고성능 제품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등 선도적인 공정 기술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가기 위한 성장 동력 발굴에도 꾸준히 캐파를 넓혀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큰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통한 자금을 활용해서 배터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자회사 LG화학이 절대적인 지분율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이 내용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배터리 소송전도 꾸준히 과제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달 10일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달 10일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걸림돌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출범에 맞춰서 LG화학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양사의 발전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사모펀드인 KCGI, 강성부 펀드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요. 결국 한진칼을 통한 그런 유상증자 발행에 허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엔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한진칼 서로 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쪽에서 특히 좋아지는 모습 전체적으로 여행주와 함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쪽 같이 엮이면서 전체적인 큰 상승 흐름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홍규 원체인 대표는 1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0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국이 실험적으로 접근했는데 올해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전자화폐 도입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결제 수단이 될 것이고 중국과 스웨덴은 소액 결제용 CBDC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바하마, 캄보디아도 각각 샌드달러, 바콩이란 CBDC를 발행해서 실제적인 실험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표한 이후로 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전자화폐 관련된 각국에 대한 노력과 변화의 흐름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화폐 도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화폐 개혁 관련된 주식도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화폐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을 요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가 10일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계좌 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과 가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국 폐지에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으면요. 유효기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발급되는 공동인증서 가칭인데요.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자서명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해서 안심하고 민간 쪽에 전자서명을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중심의 생체, 핀테크, 간편인증 방식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큰 상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KG 모빌리언스, SCI 평가정보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뉴스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요. 바로 경보제약이고요. 종근당의 자회사로 또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2, 3일간 종근당 관련 종목의 상승이 대단한데요. 나파모스타트라는 그 성분이 기존의 혈액 응고제와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시판이 됐지만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높은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8월에 이미 학계에 보고됐다고 하고요. 이에 따른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따른 큰 상한가가 나오고 있고, 나파벨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을 러시아에 돌입한 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다. 종근당과 당연히 함께할 계획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관련된 기업들의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600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거의 코로나를 치료하고도 남는다,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치료제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조금만 보이기라도 하면 바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병역법이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최근 빅히트 종목들은 조용한데 위버스라든지 위버스 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 안에 가수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한류 콘텐츠 관련해서 빅히트를 대장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평판 지수가 나왔는데요. 빅데이터 결과 1위는 셀트리온, 4등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네요. 2등 삼성 바이오로직스, 3위 신풍제약, 녹십자 SK바이오스팜으로 순위가 이루어져 있고요. 박셀바이오와 종근당, 박셀바이오 같은 게 벌써 7등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약품, KPX 생명과학, 화이자로 이슈가 컸었죠. 최근에는 시장에 ST팜이라든지 동국제약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메디팩토도 지금은 싼 가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께서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흐름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8조 원 재난지원금 3조 원, 백신에 9천억 원이 반영되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야는 예산 증액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출한 예산안 5조 3천억 원에서는 좀 삭감을 해서요. 순정하는 예산은 2조 2천억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2050 탄소 중립 달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총 7조 5천억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는데요. 이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보급이 될 것이고, 백신 물량 확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요, 효성 TNC인데요. 제 가치주의 종목에도 있습니다. 인도 스판덱스 본격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807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던 전 분기 대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정말 좋은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이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 개선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를 상향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목표 주가가 29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고요. 초기 가동 비용 발생 및 코비드19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였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100% 가동률을 기록할 만큼 앞으로 브라질, 터키 법인이라든지 인도 쪽까지 전체적인 실적 마진율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목표 주가 29만 원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도 올해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관련된 이슈로 큰 상승 이후에 좀 침체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3분기 영업이익은 135% 증가한 만큼 다시 한번 매수할 포인트가 되었다, 이런 쪽의 리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이커머스 메이크샵 플레이아웃 부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8%나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6.4%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가지 마켓 서비스라든지 광고 매출 또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펀더멘탈 속에서 4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다시 한번 코리아센터에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리포트로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탑스인데요. 2021년 기대 요인이 많다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의 본업인 모바일 부분에서 특히 2021년에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전방업체의 보급형 모델 플라스틱 케이스에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로 당연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부분에서도 신규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 영역 다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내용에 따라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12.4%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3만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HL 사이언스인데요. 신제품 출시 효과가 반영되는 2021년을 바라본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하반기에 집중되었던 신제품 출시 효과가 2021년에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제품을 통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라든지 지급 수수료 등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특히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2021년 예상 매출액은 1,800, 1,9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20%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으로 한번 HL 사이언스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코렌 같은 종목을 준비하였는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모습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프 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이후에 두 번의 하락폭에서 굉장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에서 한번 이제는 고점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KG 동부제철과 함께 철강 관련된 산업 쪽에 흐름이 좋게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기존보다 훨씬 크게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인콘이 가장 급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머치팍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평가 가치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LN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표기를 하였는데 오늘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셀리버리라든지 한국금융지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메디아나가 폭발을 기록하였는데요. 14,000원대가 17,300원에 도달하면서 무려 16%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메가 ECS가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 메디아나까지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바텍과 만도가 7%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E&D도 오늘 상승폭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가치주 종목들 중에서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 그런 종목들을 잡으시면 메디아나와 메가 ECS 같이 다시 한번 큰 상승에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투머치팍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평가 가치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기업과 좋은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다 같이 공부해보고 매수하여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